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트 내용부터 리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트에서 이거 배웠거든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인데,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오늘 증가와 감소 얘기를 할 때 증가만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극대와 극소 얘기를 할 때도 극대만 얘기할 거예요. 최대와 최소 얘기할 때도 최대만 얘기할 거예요. 솔직히 반대잖아,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수트에서 했던 얘기 하나 체크해 볼게요. 이거랑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은근히 이것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함수 fx가 증가한다랑 f'x가 0보다 크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가정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다는 가정 안에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 성립하는 거야? 두 방향 다 된다. 오른쪽만 된다. 왼쪽만 된다. 어떻게 되는 거야? 화살표가. f'x가 0보다 크면 함수 fx가 증가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함수 fx가 증가한다고 해서 증가한다면 f'x가 0보다 크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때 등장하는 반례가 뭐예요? 유명한 y는 x3승 반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3승은 음일 때 음이고 0일 때는 0이고 양일 때는 양이라서 점점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인데, 근데 보시면 f'x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죠. 언제? 0인 경우가 있죠. 순간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프라임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같거나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일로 가는 겁니다. 일로 가면 뭐예요? f'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함수 fx가 증가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라? 함수의 증가 감소를 간단하게 설명해 나갈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학2랑 조금 달라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입니다. 극대는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영어로. 극대의 정의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극대의 정의가 뭐냐면 영어로 이해하세요. 로컬 맥스를 얘기합니다. 로컬 맥스.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값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극대의 정의예요. 로컬리 맥스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극대와 극소가 있는데 일단 기준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극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극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의 극대가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뭐예요? 당연히 극대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함수가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0이 되고 감소하면서 0이 되는 케이스가 있겠고, 요렇게 돼도 뭐야? 요렇게 돼도 얘들아? 이렇게 돼도? 네, 미분이 안 되긴 하지만 얘는 극대가 맞습니다. 극대의 정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로컬 맥스면 됩니다. 알겠죠? 로컬리 맥스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조건 극대라고 보시는 겁니다. 심지어 미분 가능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깨져도 극대 판단은 간단합니다. 로컬리 맥스한 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로컬리 어때요? 로컬리 맥스죠? 그 근방에 자기보다 큰 놈을 찾을 수 없죠? 불연속인데요? 상관없어요. 그럼 이 녀석도 극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로컬리 맥스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헷갈리는 포인트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상수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녀석은 맥스인가 극대인가? 그 근방에 지보다 큰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이러니한 게 극대이자 동시에 극소라고 봐도 돼요. 지 근방에서 지보다 작은 게 있는가? 없죠. 알겠죠? 극대이자 극소인 겁니다. 왜? 그 근방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뭐야? 모든 점이 극점인 거죠. 모든 점이 극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에 대해서 극점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죠.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나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삼각함수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점들을 몇 개 정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수2에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공부했었냐? 자, 극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그때를 뭐라고 했다고? 우리가 극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면.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였어? 함수가 증가한다. 그 전까지는 증가했었다. 였으니까 증가하면 뭐라고?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가 알겠죠? 감소했으니까 감소하면 뭐라고? 기울기가 f'x가
0보다 같거나 작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럼 0보다 같거나 크다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걸로 바뀐다.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기울기 0이 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것들이 다 뭐냐면 이미 수트에서 여러분이 해서 알고 와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뭐라고 됐냐면 f'x가 0이 된다 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극대나 극소가 되면 f'x가 0이다를 알았었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었다고요. 알겠죠? 그러나 그때 같이 공부했던 게 뭐냐면 기울기가 0이 된다고 해서 극대나 극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y = x3승에서 언제? x3승에 보면 0,0인 점이 있는데 거긴 기울기가 0이지만 극대도 극소도 아니죠. 로컬리 맥스도 아니고 미니멈도 아니죠. 점점 커지고 있는 중간대기니까 아니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증가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알게 되었어? 다시 이계도함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계도함수를 통해서 얘가 증가한지 감소한지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무엇을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도함수가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다면 이계도함수가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고 여기 마이너스였잖아요. 자, 근데 여기 예를 들면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녀석이 f'x가 0이에요. 기울기 0인데 f 이계도함수가 뭐야 지금? 음수야, 음수. 알겠죠? 음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함수가 내가 프라이머 분필이 깨지는 바람에 약간 표현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x가 0이긴 한데 f 이계도함수가 뭐라고 지금? 음수였다고 쳐요. 자, 이건 무슨 말이야? 도함수가 지금 0이 됐는데 감소하다가 0이 된 거예요. 감소해서 0이 된 거라고. 그 전에 뭐였다고? 플러스였고. 알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플러스가 0이 되고 마이너스로 가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때는? 이때는 극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제 이계도함수가 있으니까 증가 감소를 판단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계도함수를 옆에서 곁들여 놓으면 도함수가 0보다 작았을 때 아까 뭐라 그랬다고? 도함수가 0이었을 때 얘가 극대인지 극소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돼? 몰라. 그 전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각각 따져봤었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함수가 0보다 작으면 0이 미분했더니 0이면 뭘 따지면 돼? 이계도함수를 따져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계도함수 존재하는데 걔가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내려갈 거니까 그때 걔는 극대가 되겠구나. 증가하다가 기울기 0이 된 거야. 그럼 뭐야? 얘는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극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f'x가 0이고 f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극소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였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뭐였던 거였냐면 요 케이스는 f 이계도함수가 뭐였다고? 얘 미분하면 3x제곱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6x 되지. 0는 뭐가 나와요? 0이 되니까 이거는 몰랐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0보다 크지도 않았고 0보다 작지도 않았기 때문에 극대나 극소라고 판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는 게 뭐로 바뀌었다고? 이제는 이계도함수까지 동원해서 판정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계도함수 개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그리고 결국 그냥 판정하면 될 걸 이계도함수를 쓰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계도함수는 뭘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함수의 개형, 함수의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오목이란 말은 안 쓰죠. 그냥 오목과 볼록, 볼록하다, 오목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오목과 볼록이라고 한 거지 실제로 오목과 볼록이란 말은 안 쓰죠. 대신 뭐라고 써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볼, 아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위볼과 아볼이 있다 이렇게. 자, 위볼이 뭐야? 위볼은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위볼의 정의는 뭐게? 위로 볼록의 정의는 뭐게? 위로 볼록의 정의 모르는 친구들도 많죠? 위로 볼록의 정의는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아무 두 점을 연결해요. 아무 두 점을 연결해요. 여기서 아무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그으면 그 직선과 여기가 A였다고 치고 여기가 B였다고 쳐. 알겠지? A와 B 사이에서 모든 애들이 어디에 있을 때 그 직선보다 더 위에 있을 때 그거를 위볼이라고 합니다. 그게 항상 성립해야 돼. 알겠지? 얘가 잠깐이라도 봐봐. 잠깐. 나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만 해도 좀 충분히 볼록한 거 아니면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 안 돼요. 이렇게 둘 연결하면 얘 밑으로 내려가니까. 위로 볼록이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그 구간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직선 그어도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어때야 된다고? 걔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일단 위로 블록 정의부터 먼저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정의랑 성질들도 몇 개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강의가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다 해주는 그런 강의니까 이렇게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쌤, 아보는 안 해주시나요? 안 해. 알겠지? 아보는 똑같은 거야.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위로 블록은 뭐냐면 A, B에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함수 fx의 그래프 위로 블록이다 라고 하면 아무거나 두 개를 고르는 겁니다. A1, B1. A1과 B1을 골라요. 여기서 고르고 B1도 여기서 고르는데 편의상 이렇게 고릅시다. A1과 B1 중에 B1이 더 크다고. 알겠죠? 이렇게 두 개를 고르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개를 고르면 이 점을 지난 녀석하고 A1, FA1 과 B1, FB1 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서 내 방정식을 LX라고 하면 알겠죠? LX라고 하면 LX랑 FX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고? 항상 FX가 더 커야 된다. 어디에서? A1과 B1 사이에서는. 알겠죠? A1과 B1의 구간 사이에서는. 왜냐 A1과 B1일 때는 같잖아. 그러니까 그 외에는 어때야 된다고? 더? 다 위에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등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플랫하게 쭉 가는 녀석은 뭐야? 위볼인가 아래볼인가에서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위볼이면 위볼이고 아볼이면 아볼이고 직선은 뭐야? 위볼도 아니고 아볼도 아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뭐라 그래?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0이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해 직선은 뭐라고? 위볼도 아니고 아볼도 아니고 그냥 난 직선인 거예요. 스트레이트인 겁니다. 알겠죠? 볼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거보다 더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쓰는 부등식이 있죠. 요거를 알아놓으셔야죠. 요거를. 이게 성립하면 위로 볼록이 성립하면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 혹시 이름 아니?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젠센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젠센이 썼다고 해서 젠센 부등식이라고 하거든요. 젠센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젠센 부등식이 뭐예요? 점과 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 이렇게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있었으면 선을 그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어디서 찍어도 어떻게 된다고? 이 값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A, FA예요. 여기가 B, FB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이 값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TA 더하기 1-TB. 얘들아 이게 뭔지 알겠어? TA 더하기 1-TB가 뭐야? A와 B의 분점? 내분점. T가 0과 1 사이라고 치자고요. 알겠지? A와 B가 내분점이에요. 둘이 합이 1이니까.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값이 바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TA 더하기 1-TB가 됩니다. 그럼 그걸 함수에 넣은 게 뭐라고? 이게 이 직선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보다? FA를 TB하고 FB를 비비한 것보다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젠센 부등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알겠죠? 더 크다. 언제? T가 뭐와 뭐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0과 1 사이라고 놓고 여기도 같거나 크다라고 한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에다가 T가 0일 때랑 1일 때가 된다.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겠죠.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젠센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뭐예요? 얘는 내분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더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해갑니까? 두 번째로 얘는 뭐예요? 얘는 함수값이 있는데 t 대 1-t가 되니까 어떻게 돼? 적당한 함수값의 내분점이 되는 거지. fa라는 값하고 fb라는 값이 있어서 그 녀석의 내분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분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둘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젠센 부등식 하나 성립한다는 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위로 블록한 녀석에서는. 두 번째로 이런 성질도 성립하니까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젠센 부등식에서 파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거 하고
그럼 뭐가 나오니? 넓이가 이렇게 더 뚱뚱한 녀석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위로 볼록하니까. 아시겠죠? 그럼 요 사다리꼴 넓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 사다리꼴 넓이가 어때? 더 작겠죠. 함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얘랑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b-a가 있고 걔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fa랑 fb를 둘이 더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비교하면 당연히 저 녀석 넓이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무식하게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함?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디귿, 이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보통 수식으로 물어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알겠죠? 이게 위로 볼록의 성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위로 볼록은 어떻게 판정하느냐? 위로 볼록하다는 게 뭐라고?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f'x가 f 이계도 함수가 뭐라고? 0보다 작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계도 함수가 이렇게 되면 위로 볼록하는구나. 양수에서 음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음이어도 마찬가지고 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는. 알겠죠?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으면 위로 볼록이다. 그럼 반대로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면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거죠. 보통 아래로 볼록이 뭘 의미하냐? 성장할 때는 빠른 성장을 의미하는 거고 급격한 성장. 위로 볼록이 뭐예요? 느린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공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공부가 처음에 딱 독한 마음을 먹고 빡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팽팽히 놀던 놈이 어느 날 독한 마음을 먹는다고 어제까지는 0시간 하루에 공부하다가 오늘부터 14시간 공부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서서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빡 하고 마음을 먹으면 한 3시간은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팽팽히 놀던 녀석이었으면. 알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1-2시간 공부하다가 습관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뭐 핑계대기 시작하다가 놀기 시작하다가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자존감 무너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더 하자 이래가지고 마저 하면 3시간 정도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날은 그거보다 좀 더 한다. 그거보다 좀 더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증가 속도가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보통은 옹 하고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다 어떻게 될까 다시 잉 하게 되는데 여기가 뭐 여기가 여러분의 이제 공부 시간의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넘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걸 넘기려면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의지를 뛰어넘는 엄청 초월적 의지가 필요하잖아. 그거는 반강제적인 뭐 장치가 좀 필요하잖아. 그러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유지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한번 내려가면 되게 올라오기 힘들거든. 이게 공부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쭉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 그래프가 제가 생각하는 무슨 그래프냐면 일일 공부량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 공부량이 그래프의 가장 바람직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언제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이렇게 쭉 유지가 되면 제일 바람직한 거고 보통 이렇게 하다 어떻게 돼요? 뭐 일이 생깁니다. 막 라든지. 그리고 사실 뭐 재수 종합학원이나 학원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막 하는 일을 없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혼자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 널뛰기가 돼. 오늘은 할까? 오늘은 좀 하지 말까? 그 다음에 쭉 놀다가 좀 하다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불연속 함수가 돼. 혼자 공부하면. 근데 이제 강제로 묶어놓으면 얘가 연속 함수가 된다. 그러면서 뭔가 흐름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일일 공부량이 이렇게 되면 일일 공부량이 이렇게 된다 쳐요. 그럼 실력은 어떻게 쌓여요? 실력은 공부량이 비례하겠죠. 물론 공부량에다가 집중도라는 걸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집중도는 일정하다 가정하면 실력은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일일 공부량이 일정히 유지되니까 실력은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요. 일일 공부량이 비례해서 갈 테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실력이 이렇게 쌓이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실력이 다시 성적으로 가는 데가 있다고. 자, 이 과정을 잘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일일 공부량이 있고요. 그 일일 공부량이 누적돼서 실력이 되는 거고요. 그 실력을 평가하는 게 성적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불이 결정되는 겁니다. 대학을 붙고 떨어지고 결정되는 거지, 이렇게. 실력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1차함수로 커지죠. 성적은 어떻게 오르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가 수학을 다 맞는 친구들의 영역이다. 더 이상 뭐 수학에서 별로 모르는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영역. 1등급의 영역이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등급의 영역. 2등급의 영역 이렇게. 3등급 영역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갈 때보다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갈 때 공부량이 한참 늘어야 되고
이렇게 위로 가면 갈수록 공부량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96점으로 시작한 친구들이 재수 끝나고도 또 96을 받는 경우가 뭐냐면 걔가 놀아서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또 아직 거기까지 도달을 못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 합불은 뭐냐면 또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하는 게 딱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뭘 때리면 되냐면 가우스를 때리면 돼요. 그래서 되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거죠. 되기 전까지 여기 있는 거죠. 갑자기 딱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근데 갑자기 빡 하고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 빡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좌절할 때가 언제야? 여기 있을 때입니다. 여기.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알겠죠? 어느 경지가 돼야 빡 올라가는데 안 오르는 거야. 한다고 했는데 안 오를 때 그게 제일 짜증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겨울방학 열심히 보냈어. 나름대로. 3월 학평 쳤는데 와 씨. 작년에 받았던 3월 학평 성적하고 똑같아. 자, 멘탈 나가 안 나가? 나가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뭐 티가 안 나잖아. 그리고 또 막 주위의 반응이 열심히 한다며 이러면 했다고 뭐 이러면 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공부를 해보신 분이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해보신 분이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얘가 하는 거를 보는 거지 성적을 보고 네가 했니 안 했냐를 따지기 힘들다고요. 알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학 96이었다가 그 다음 수능에 92로 떨어진 재수생이 있으면 그렇게 2년 동안 수학 공부를 마이너스로 한 거야?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에러가 너무 큰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걸 좀 아시면 그나마 멘탈이 깨지는 일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잡소리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로 볼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드디어 대망의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변곡점의 정의를 잠시 보시고 가실까요? 자, 보세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알겠죠? y는 fx 위의 점. 자, 곡선입니다. 곡선. 곡선 위의 점입니다. 곡선 위의 점에서 곡선 위의 점이어야 돼요. 변곡점은 반드시 곡선 위의 점이어야 됩니다. 연속함수로 보장해야 됩니다. 알겠죠? 곡선 위의 점이고 여기서 뭐가 될 때 오목했다가 걔 기준으로 볼록이 바뀌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볼이 되거나 위볼 아볼이 되거나 아볼 위볼이 되거나 그 바뀌는 그 포인트를 뭐라고 한다고?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예를 통해서 설명드려야 여러분들이 와닿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간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알겠죠? 얘가 변곡점이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위볼이다가 아볼인데 미분이 안 돼. 그럼 얘는 변곡점이야, 변곡점이 아니야? 얘는 변곡점이 맞아요. 그럼 얘는 변곡점이 맞습니까? 변곡점의 정의가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 좌우에서 곡선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하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할 때 변곡점이라고 한다 했지. 거기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말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지. 상관없는 거야. 우리가 판단의 기준은 왼쪽에서 아래로 볼록임, 오른쪽에서 위로 볼록임, 혹은 그 반대임 이거요. 알겠죠?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변곡인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변곡점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분 가능성을 포기한 대신 이번 연속성을 포기해 볼게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나오고 이거는 심지어 선생님들도 물어보더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왔더니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 중에 강의를 못 듣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 친구들한테 영상을 보내줄 필요가 있잖아. 유튜브에다 이제 강의를 올렸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일부 공개를 해서 URL만 보내줘서 걔네들만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었는데 뭐 굳이 또 일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래 있으면 공부해라 좋은 마음으로 그냥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개를 하면 더 좋은 게 그 조교 아이디로 들어가도 볼 수가 있으니까 영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영상 보낼 때 좀 편해요. 영상 주소를 보낼 때. 그래서 일단 전체 공개를 해놨어. 그랬더니 이게 구독자도 늘고 점점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팔아라. 그래서 요즘에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 남는 것들은 거기 보내가지고 팔자. 그랬더니 이제 교재도 나오고 그래 좋아.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런 맨 처음에 생각한 건 당연히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 거겠어.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마음으로 공개를 한 거잖아. 근데 지금 구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독자를 분석해보면 전부 다 학원 선생님입니다. 그 평균 연령대가 내가 생각하는 연령대는 뭐냐면 16세부터 19세 만 19세까지 그게 보통 내가 생각하는 재수까지 아니야? 아니면 그 다음 가면 뭐 삼수 정도까지 해도 그래도 만 20세 정도 21세 이렇게 많이니까 알겠지? 19세까지 맞잖아.
근데 구독자층이 26세에서 34세 뭐 이런 쪽이 제일 두터워요.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유튜브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다 선생님들이야. 이게 선생님들이 보면서 이제 저런 식으로 강의하는구나 대치동에서 남이종이 이러면서 이제 다 선생님들이 보세요. 뭐 어떻게 보면 영예롭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 선생님이 가르칠 때 좀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리고 막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어느 뭐 지방의 학원에 출강 나갈 일이 있었어. 그럼 가면 거기도 이제 거기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남이 선생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 뭐 유튜브로 잘 보고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 다 올라와서 풀커리 타고 있어 이런 친구 없다고 알겠지.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수업하는 거 보셨나 보지. 그러면서 이제 반박글 같은 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주는 없고 왜냐면 수학은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거기서 내가 이렇다고 했는데 뭐 아니면 실수했거나 계산 실수했거나 그런 거지. 계산 실수를 또 선생님들끼리 거기서 반박하겠냐? 너 방금 7이라고 했는데 사실 2 더하기 6은 8이라서 넌 틀렸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는데 요거는 가끔 질문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질문글이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런 점 있죠. 요런 점. 여기 이 함수랑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개가 함수였다고 쳐요. 0보다 작을 땐 이 함수고 0보다 클 땐 이 함수고 0일 땐 이 함수다. 이렇게 됐다고 쳐요. 우리가 생각한 유리함수는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0일 때 따로 특별히 정의를 해준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정의하면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함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다. 여기는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그게 변곡점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다고요? 변곡점의 정의에 곡선 위의 점에 대하여 이렇게 y = fx라는 곡선 위의 점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곡선, 연속한 곡선에서만 변곡점을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일로 넘어가 뚝 끊기고 일로 가는 순간 얘네들은 하나의 곡선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변곡점은 유일하게 뭘 가정한다? 연속을 가정하고 들어간다. 이 점까지 아시면 변곡점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저는. 저 나름대로 강의가 좋은데, 그죠? 강의 좋다고 생각해 주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뭐 수포자 학생들이 친절하고 이해가 쉽다 이렇게 칭찬해 주진 않고 옛날에는 이제 보통 뭐 재수생들이 더 좋아했었습니다. 왜냐면 고3보다 재수생이 평균적인 실력이 높으니까 재수생들 입장에서 좀 더 배울 게 많았던 거죠. 왜냐면 내가 수업할 때 예를 들면 뭐 기본적인 건 안다고 가정하고 수업할 때가 있는데 기본적인 걸 모르면 기본적인 거 안다고 가정한 순간 이제 서로 괴리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재수생들 기본적인 게 정말 아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남학생이 더 좋아해요. 여학생보다는. 압도적 성비를 자랑합니다. 진심 압도적 성비를 자랑해요. 예를 들면 인강 수강 시절에 이제 성비가 있잖아. 성비를 조사해 보면 그냥 어느 사이트를 가도 그 사이트의 담당자가 선생님은 남학생들이 좋아해서요. 그러니까 압도적 남자 성비를 자랑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외모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수염 기르고 막 이러니까 이거 여자애들이 수염 기르는 거 싫어하나? 수염을 깎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담당자 그런 건 아니고 막 이래. 그래서 왜 그렇죠? 했더니 강의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 예를 들면 뭐 꼼꼼하고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응원해주고 막 끌고 가고 이런 느낌 없고 그냥 지할 강의만 쭉 하고 가니까 남학생들은 그냥 그런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여학생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녀 차이가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또 문이과 선호도가 되게 큽니다. 문과 수업은 잘 개강이 안 돼요. 오케이? 확통 개념 특강, 남이종의 확통 개념 특강. 뭔가 꼼꼼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문이과 선호도가 엄청 차이가 나. 그래서 실제로 인강 사이트 시절에 그 회의를 하러 가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탐 선생님 오셨네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의 비율이 과탐 선생님 다음으로 이과생 비율이 높은 거야. 알겠죠? 그 과탐 선생님도 문과애들의 수강이 있습니다. 사탐, 뭐 미적 사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과탐 선택한 애들이 있잖아. 확통 과탐 이런 애가 있어요. 생각보다 있어요. 한 5%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랐잖아. 그냥 있는지, 그지? 그 정도로 남인종 수학을 듣는 문과생도 있습니다. 한 5%가 있어요. 깜짝 놀랄 대상으로 그런 애들이 취향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럴 정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과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탐구구나. 내가 과학으로 취급이 받는구나. 약간 이런 정도로 좀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사실 선호도가 뚜렷한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강의 들었더니 누구나 다 괜찮은 강의다. 근데 내가 듣고 싶진 않다. 이거보다는 누군 좋다. 누군 난 안 맞음 이래버리면 안 맞는 버리고 맞는 친구하고 공부하면 되지. 어떻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켰어. 그치? 너네도 살다 보면 그러지 않냐? 나 좋아하는 애랑 같이 만나면 되고 나 싫어하는 새끼는 안 만나면 되지. 뭐 걔랑 싸울 것도 없고 알겠죠? 내 인생 그냥 시간도 짧은데 이렇게 하면 돼서 딱 좋다 생각했는데
이게 학생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입니다. 선생님들 좋은 강의입니다 하면 이게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당연히 좋지. 왜냐하면 같이 알만한 사람들끼리, 그치? 알만한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실용성이 없는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그 병원 의사들끼리 모였어. 의사들끼리 모였을 때 제일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된다면 제일 되고 싶은 의사는 뭐냐면 당연히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 이런 겁니다.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뭐 이렇게 큰 병원을 가지고 있고 환자도 되게 많고 이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의사 말고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나와서 발표하는 의사. 요런 새 수술 공법이 나오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의사들이 박수 치고. 근데 그 의사는 박수 친 세미나에서 박수를 받은 다음에 기분 좋은 다음에 지는 그냥 자기 동네 병원 가서 조그맣게 몇몇 되지도 않는 환자들한테 그 최신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걸 들은 강남 원장이 가서 야 뭐 이러면서 막 돈을 쓸어 담는. 자 이러면 이게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마이너한 선택을 하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네가 선택한 거 아니고 반강제적인 거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다 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 사는 게 좀 씁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되게 어려운 수업을 하진 않는데 맞지? 내가 들으면서 지금 겁나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변곡점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곡점의 정의 중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뭐냐면 특이한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변곡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얘는 변곡점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얘의 기준으로 어땠으면 좋겠다고? 위로 블록이잖아. 그럼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는데 얘 기준으로 위로 블록이 여기가 뭐야? 아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아래로 블록도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싹 다 변곡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위로 블록이었고 여기가 아래로 블록이었다고 해서 중간대기에 변곡점이 무조건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변곡점 없이 그냥 구간에서 천천히 가다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은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이계도랑 변곡점 얘기를 하냐면 두 번 미분이 가능한 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 미분이 가능한 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런 건 안 나와요. 미분이 안 되니까. 연속이 아닌 얘들은 더더욱 안 나오겠지. 근데 이 두 가지 빼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계도가 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도 이론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갑자기 이상하잖아. 수능 문제를 푸는데 얘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직선을 쭉 타다가 다시 함수를 바꾸고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는 좀처럼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요 둘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계도 함수가 0이다 하고 변곡점이다. 의 명제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 게 가장 핵심 오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변곡점이다. 그럼 뭐야? 변곡점이다. 그러면 변곡점이야. 이계도가 존재하는데 걔가 변곡점이야. 이계도가 존재한다면 그 전에는 뭐였겠어요? 뭐 뿌리든 마든 하나의 부호였겠고 그 다음에는 부호가 바뀌었겠지. 근데 뿌리던 놈이 마로 바뀌었어. 이계도가 존재하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이면 0인 게 맞습니다. 알겠죠? 변곡점이 0인 게 맞고 그렇다고 이계도가 0이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요? 이 반례 기억해 보세요. 이거 반례는 뭐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 이거 반례는 뭐가 있어요? 이계도가 0인데 변곡점이 없는 거. 변곡점이 아닌 거. 똑같아요. x3승 대신에 x4승 생각하시면 됩니다. x4승. x4승에도 0,0이라는 점이 있죠. 두 번 미분하면 12x 제곱이 되기 때문에 0 넣으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하다가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변곡해도 되는 상황이야. 에이, 근데 나 다시 그냥 아래로 블록할래? 이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x4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죠. 아래로 블록했어. 근데 아래로 블록하다가 이게 이 기울기의 증가 추이가 딱 멈춘 거야. 어떤 느낌이 들어 이제? 아 이제는 거꾸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닌 거. 아니 그냥 다시 올라갈래. 이렇게 다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판정하기 위해서 3궤도 미분을 갖고 오면 되겠죠. 3궤도 함수 있어. 진짜 있더라고. 나 찾아봤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찾아봐가지고 선생들이 좋아하는구나. 알겠지? 이런 거 선생들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거 이런 거 찾아보는구나. 그 찾아보니까 속도가 벨로시티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엑셀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V랑 A라고 쓰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속도가 원래 위치를 미분한 거고
가속도가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이계도 함수잖아요. 이제 그걸 또 미분하면 뭐가 있겠지. 있더라고. 근데 6개인가 있길래 포기했어요. 한 3개, 4개 정도만 됐으면은 내가 그냥 재미로 3개도 있는데 이름 뭔지 알아? 하고 딱 알려주고 이렇게 강의에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6개씩 있는 거야. 내가 찾은 거면 6개니까 내가 못 찾은 것까지 생각하면 7개, 8개 있을지도 모르지. 7개도 8개도 막 이름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벨로시티, 엑셀레이션, 뭐 저크 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하지 말자. 야,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무한 게 있을 텐데.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제일 중요한 걸로 가볼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 방정식이 근의 개수, 부등식의 활용은 안 합니다. 왜 안 해도 될까? 수태했던 내용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개 중요하다. 알겠죠? 개 중요하다. 체감해봤잖아. 문제 안 풀어본 게 아니잖아요. 너네 내가 아무 함수나 딱 주면 그래프 졸라 빨리 그릴 수 있니? 그런 능력 같잖아? 야, 아마 미적분의 능력 중에 뭘 하나 딱 줄까 이러면 저는 그래프 1초 만에 그리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걸? 알겠지? 그 스킬 중에 그게 가장 강력한 스킬 중에 한 가지일 거야. 물론 그냥 30번 풀어주세요. 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면 이게 되겠지만 사실 그래프를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그려주는 능력이 있으면 30번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재밌을걸? 그래프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렇게 할 때 접선이 최대겠군. 뭐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화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시에서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 치면 그 중에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치면 뭐 물론 국어 아닙니까?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하여튼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치면 수학 중에 수원, 수투, 미적이 있으면 미적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양이 제일 많아요. 수원, 수투 합친 것만큼 미적이 많으니까 수원, 수투가 미적이 중요하다 치면 미적 중에 미분이 제일 중요하죠. 동의? 미분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당연히 도함수 활용이 제일 중요하죠. 도함수 활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진짜 리얼 뭐라고? 리얼? 오늘이 뭐라고?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하는 모든 날 중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상당히 고도화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방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4번, 5번이 뭐예요? 증가 감소랑 극대 극소랑 오목볼록이랑 변곡점을 따져라라고 되어 있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중에. 맞아요. 4번하고 5번을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하면 되기 때문에 6번으로 뒤로 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한을 구하거나 정근선을 구하는 건데 저는 6번을 조금 땡겨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거기 써놓은 그거는 정역과 치역인데 치역을 어떻게 하냐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치역을 어떻게 알아. 정역을 먼저 구하고 나면 알겠지.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치역이 되는 거지. 치역을 미리 알 수 있는 거는 삼각함수 합성되는 거밖에 없어요. 사인 x분의 1 이러면 어떻게 했어 걔는. x분의 1과 관계없이 닥치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겠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외엔 모르잖아. 보통은 치역 고려하지 않고 뭐부터 고려한다고? 정역부터 고려하게 되는 거죠. 정역 고려하는 것까지는 인정. 자,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역부터 고려하라고 교과서에 써있네?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좌표축과의 교점을 구하라고 돼 있다고. 좌표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 대해 0을 넣어보거나 y에 대해 0을 넣어보거나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함수 fx에 대해서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축과의 교점을 따질 때 교점이 없어지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때는 6번 그 아까 점근선이나 극한값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와서 같이 푸셔도 됩니다. 제 방법대로 하세요. 이게 좀 더 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과 주기성을 따지라고 3번에 나와 있는데 3번에 하지 마시고 정의역 할 때 같이 따지세요. 어차피 정의역이라는 게 뭐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프를 그릴지 얘기하는 건데 따지는 김에 대칭성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범위가 반으로 줄거나 주기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일부분으로 줄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단계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너무 많아. 알겠죠? 단계를 좀 줄여보자. 자, 이게 뭐라고? 정의역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범위를 좁히세요. 반만 그려도 되는 거 아님?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아님? 대칭성, 주기성을 따져가지고 한꺼번에 고려해서 일단 내가 어느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신 다음에 fx를 따지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좌표축과의 교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절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절편 아니어도 되니까 특이한 점. 특이한 점이 있으면 다 찍어보세요. 뭔가 이 함수만에 고유하게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다. 특이점. 특이점 중에 대단한 게 뭐야? 절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절편 구할 능력이 있으면 절편 구할 때 같이 곁다리를 해주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호입니다. 부호. 함수값의 부호. 절편이 뭐예요?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 옆 순간에 플러스였거나 마이너스였거나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곁다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김에. 알겠죠? 그래야 그래프가 빨리 나오지.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무한대로 가거나 중간중간에 절편이 되는 것도 있어서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극한값도 같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지을 때 쓰는 게 극한값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 제일 커질 때 제일 작을 때 물어보니까 극한값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단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하고 F 이계도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얘가 뭘 따지는 거예요?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고, 증가, 감소를 알다 보면 극대극소를 알게 되고, 극대극소를 알다 보면 최대 최소를 알게 되겠지? 그 다음에 볼록성을 따지고, 볼록성을 따지다 보면 극점처럼 변곡점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런 식의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무슨 소린가 싶어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역이 뭐예요? 정역을 체크하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x분의 1이 나오면 x가 0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정역이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 배운 게 여러분이 루트 x라고 무리함수도 유리함수 할 때 같이 배웠었습니다. 이거 나오면 무슨 소리예요? 여기 루트 x 안에 들어간 녀석은 무조건 0보다 같거나 커야겠구나 이렇게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함수들은 대체로 정역이 실수 전체였어요. 실수 전체가 정역이 아닌 건 세 가지 배웠는데 이렇게 유리함수, 무리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배웠습니다. 알겠죠? 로그 함수까지. lnx가 나오겠죠. 이제는 lnx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x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함수들은 사실 뭐였다고 다 정역이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그냥 전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전범위 구하려면 귀찮으니까 대칭성을 따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y축 대칭이면 우함수라고 하고 x축 원점 대칭이면 기함수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런 거 이용해서 범위를 확 좁혀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기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 주기성이 있는 대표적인 함수 뭐 있어요? 삼각함수밖에 없죠. 삼각함수 같은 게 등장하면 이거 반복적이겠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범위가 확 좁혀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이 있고 절편들은 찍어보셔야죠. 특이점은 이건 뭐 개개인별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특이점을 찍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냥 보이는 걸 찍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편의점도 역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안 들어드리면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되게 막연해서 AX승이 나왔다. 이건 일종의 절편이긴 한데 0,1을 찍어야죠. Y가 lnx가 나왔다. 그러면 역시 절편이긴 한데 1,0을 찍어야죠. 그리고 Y는 sin x 같은 게 나왔다. 뭘 찍어주면 좋겠어요? 당연히 모든 0을 지난 n파이, 0을 다 찍어주시면 좋겠죠. 알겠죠? 이렇게 찍어주면 가이드라인이 잡힐 겁니다. sin 안에는 무조건 n파이를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 코사인 x도 약간 시프트 시킨 거니까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한값 구할 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극한값 구할 때 뭘 구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값을 구할 때도 있는데 어디를 구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정의역의 경계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역의 경계. 선생님, 정의역의 경계가 뭐예요? 정의역의 경계가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이 만약에 0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지. 0 플러스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 정의역이 잘려 있으면 그 잘린 그 근방에서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정의역의 경계를 따져보시는 게 기본적인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증가감소에서 극대극소 찍는 거는 수트에서 했었던 내용들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볼록성 따질 때 조금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차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차수를.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y는 x에 lnx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y는 x에 lnx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개 찍어보시면 금방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0과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니? 여기가 음수예요. 여기가 양수인데. 그래서 음이 나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그리고 1을 넣으면 드디어 0이 나오죠. 그리고 1 이후부터 어떻게 될까? 1 이후부터는 당연히 드립다 증가합니다. 얘가 점점 커질 거고 얘도 점점 커질 거니까 둘이 곱하면 당연히 커지겠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영원히 가요. 무한대로 가요. 알겠죠? 근데 질문. 얘는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할 것 같아? 위로 볼록으로 증가할 것 같아?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계도 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 여기 x가 몇 차? x에 대한 1차죠. 1차. lnx를 x에 대해서 몇 차로 보냐면 h차로 보는 겁니다. 왜 미분할 때 h를 0으로 보낸다 그래서 되게 미소한 값을 정리한 경우가 있죠. 사실상 차수가 거의 없지만 없진 않고 있긴 있는 녀석을 따지는 겁니다. 0 플러스 차라고 하는 거예요. 0 플러스 차. 알겠죠? 그럼 1차보다 어떻게 돼? 약간 차수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증가가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1차보다 커지니까. 그래서 차수가 1차보다 큰 애들은 아래로 볼록하고 차수가 1차보다 작은 애들은 위로 볼록하고 차수가 1차인 애들은 볼록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 속도를 따질 때. 자,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y 꼴 x고요. 이게 y 꼴 2분의 1차라고 루트 x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y 꼴 x 제곱이고요. 이렇게요. 알겠죠? 2차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게 쫙 하고 증가하는 겁니다. 1차보다 작은 2분의 1차니까 위로 볼록하게 가는 겁니다. 1차니까 그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EX에다 LX를 곱했다. 얘가 차수가 몇 차야? 무한차지. 그럼 나중에 크게 증가할 때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하게 커지는 거죠. 얘의 차수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여기가 1차보다 크다는 걸 판단이 되는 순간 차수가 높으면 무조건 뭐라고?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항상 아래로 볼록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최종적으로 많이 확 증가하는 그 모양을 그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요령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해볼까요? 예를 3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죠? 원래 이 3개 그래프를 요령껏 그리면 쉽게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푸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걸 보자마자 판단 내려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어떤 생각부터 들어야 돼? x 더하기 x분의 1을 보면서 그렇죠. x가 0이 아니겠구나.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겠구나. 부 바꾸면 반대로 바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싸 x가 0보다 큰 쪽만 그려야지. 그 다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얘도 기함수겠구나. 부호 바꾸면 같이 부호가 바뀌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주기함수이기도 하구나. sin x가 2파이마다 바뀔 테니까 얘는 2파이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고 대신 얘가 주기함수가 아니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파이마다 2파이씩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 2파이가 지나갈 때마다 얘는 그대로 똑같지만 얘가 2파이씩 커진다고요. 똑같은 주기가 반복되지만 2파이씩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도 생각해 볼게요. 얘 때문에 뭐야? x가 0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맨 처음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의역을 체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특이점을 찍어볼게요. 특이점을 찍어보고 절편과 부호를 따질 건데 얘는 딱 꼬라지가 봐도 0도 못 넣고 0이 될 일도 없잖아요. 무조건 양이면 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질 거냐면
특이점 넣어보시면 1,2 같은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특이해요? 0,0도 지나겠고요. 파이, 0도 지나겠고요. 파이, 파이를 지나겠네요. 2파이, 2파이도 지나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n파이, n파이 계속 지나겠죠. 그런 점들을 찍으면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 어디 찍고 싶니? 특이한 점 뭐뭐 찍고 싶니? 1,0 같은 거 넣고 싶죠. 얘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lnx 때문에. 또 뭐가 특이해요? 또 그 다음 하나 더 찍자면 2,2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게 특이점이에요. 이거 안 떠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고수면 이걸 하면 진짜 찐 고수인데 아직 여러분이 고수는 아니라서 못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걸 보고 x가 충분히 커지면 얘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점근선 y꼴 x를 갖는다. 이걸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참 훌륭한 학생입니다. 알겠죠? 이걸 그리면 참 훌륭한 학생입니다. 점근선을 찾아 나가는 거는 함수 따질 때, 극한값 따질 때 같이 따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이게 최종 관문이에요. 어떤 학생이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까지 그리면 아, 이 새끼 함수 그래프 완성됐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성됐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라지는 게 있을 테니까 사라지면 어떻게 돼? x를 따라갈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비슷한 예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이거 점근선은 뭐겠어요? 이거 점근 두 개 있는 점근선이 뭐겠어요? 무한히 가봐.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지. 1 중요해 안 중요해?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그럼 ln ex니까 x가 되겠죠. 점근선이 y꼴 x가 됩니다. 무한히 커지면. 알겠죠?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사라지죠. 그럼 ln 1이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이 두 개 점근선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대충 알 수 있어요. y꼴 0하고 y꼴 x하고 두 개를 그어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 항상 크거든. 그래서 그래프 나중에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 그리면 사실 그래프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차차 연습하는 걸로. 알겠죠? 자, 그럼 함수값 알았고 정의역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미분해서 증가함수를 따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미분하고 이계도하고 하는 거예요. 자, y 프라임 때렸더니 1 더하기 1 빼기 x제곱분의 1이고요. 이계도 때렸더니 마이너스 x 3승분의 1입니다. 2인 거죠 이렇게. 이겁니다. 그쵸? 0보다 크네요. 뭐라고? 아래로 볼록하네요. 알겠죠?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한데 어떻게 된다고? 1에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증가표를 그리시는 겁니다. x 있고 f 프라임 x 있고 f 2계도 x 그리세요. 이렇게. 알겠죠? 중간에 어떻게 됐을 때? 1일 때가 제일 중요해졌죠. 1일 때가. 1일 때가 기울기가 0이었고 1보다 크면 여기가 1보다 작아지니까 플러스가 되고 1보다 작으면 여기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렇게요. 근데 이계도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이계도 함수는 항상 초지일간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플러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결합시키면 뭐야? 만대 이계도는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뿔뿔이다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가하는데 이계도가 큰 거니까 이렇게. 그럼 0에서 함수값이 뭐예요? 함수값은 1의 함수값이 뭐였어? 아까 1,2를 지나서 여기 2지 2. 알겠지? 뭐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돼? 1,2 기준으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저 그래프를 그리라고 시키면 1,2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겠군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극한값은 무한히 가겠군요. 위로 무한히 가니까. 얘도 무한히 가겠군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더 고수는 어떻게 한다고? y꼴 x를 그어놓고 무한히 갈 때 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좀 더 고수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점근선까지 따져줄 수 있으면 최고. 오케이? 자, x 더하기 sin x도 보시겠습니다. x 더하기 sin x도 똑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미분하면 뭐가 돼요? 미분하면 1 더하기 코사인 x. 이게도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게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자,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크리티컬하게 바뀌냐? 야, 어디서 바뀌니?
파이에서, 얘는 부호가 파이에서. 맞잖아요. 둘 다 파이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져봅시다. x의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0에서부터 파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만 그리고 더 이상 안 그릴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만 그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 0과 파이 사이에서 어떻게 된다고? 항상 얘네들이 1 더하기 코사인X가 어떻게 된다고? F'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플러스가 나온다고. 플러스가. 그리고 파이와 2파이 사이에서 뭐가 된다고? 플러스가 계속 나오는 거네요. 플러스가. 파이에서만 뭐가 된 거예요? 파이에서만. 0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에서도 뭐 플러스죠. 당연히 플러스죠. 플러스. 계속 플러스죠.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럼 이계도는요, 선생님? 이계도는요? 이계도는 파일 때는 0인데 파이보다 작을 때는 파이와 2파이 사이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0과 파이 사이에서만 뭐가 됐다고? 지금 얘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뿔인데 마니까 뭐야? 증가하는데 감소하니까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요. 여기 뭐야? 증가하는데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이거 알죠? 몰라 이거? 신봉선 짤 몰라?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기울기 0 찍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주기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아니 똑같아요. 그래프 그리는 건 패턴은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기 귀찮아서 이걸 더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지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니?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계속. 알겠죠? x, nx도 그려볼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미분하면 lnx, 이쪽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lnx 더하기 1이죠. 이게 점수는 뭐라고요? x분의 1이에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0보다 커요. 여긴 언제 크리티컬해져? 그러니까 보니까 2분의 1에서 크리티컬해지는 거죠. 그럼 x를 따지다 x가 있고 f'x가 있고 f 2개도 x가 있는데 언제 크리티컬하다고? 0보다는 클 거니까 0보다 큰 쪽에서 가능하는데 중간에 크리티컬한 녀석이 어디 있다고? 여기 2분의 1일 때가 크리티컬하다. 2분의 1일 때는 얘가 0이 되더라. 그런데 그 전에는 얘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니까 1이 더 크니까 플러스가 된다. 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가 되더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x는 뭐라고요? 항상 초중간 신경 쓸 거 없고 뭐라고? 무조건 플러스다. 플러스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fx는 어떻게 된다고? 내려오면서 이게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실제로 2분의 1 넣으면 얼마 나온다? 원래 함수도 2분의 1 넣으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결국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를 찍고 아까 찍었던 점들이 몇 개 있잖아. 1,0 지난다면서 1,0 지난다면서 그 다음 2,2 지난다면서 2,2 지난다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커진다면서 이렇게 커질 거라고. 이렇게요. 그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건데? 모르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정의역의 경계선에서 극한값을 구해보라 그랬지. 0으로 보내보는 겁니다. 야, 너 0으로 가봐. 나 0으로 가는데? 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누가 이겨? 다항함수랑 로그함수 중에 누가 힘이 더 세요? 무조건 다항의 힘이 셉니다. 그럼 다항과 지수 중에는 무조건 지수가 힘이 더 센 거예요. 무조건 지수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다항이고 그 다음에 로그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항이 더 세니까 0과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 곱하면 어디로 간다고? 0이가 무한대로 가.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근데 0인데 부호는 음수긴 하니까 0 마이너스로 가겠죠. 0보다 약간 작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결국에는. 0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1을 간다. 여기 정의가 안 되지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알겠죠? 이런 그래프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약간 하볼이지. 약간 하볼. 왜? 아까 1차보다 약간 높은 차수였으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래프를 다 그릴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근데 문제가 뭐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가 지금 어땠어요? 이렇게 딱 찾기 쉽고 이랬는데
막 되게 복잡한 식을 풀어야 되는 찾기 힘든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걔는 알파라고 놓고 풀고 이런 게 좀 번거롭고, 근데 그런 급의 문제는 4점 20번 뭐 준킬러로 나오는 정도니까 대개는 이렇게 하면 다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이 원칙에서 조금의 응용이 들어가는 건지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최대 최소 구해서 근의 개수도 따지고 부등식도 풀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